이제 금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임보 로보티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만 5,100원 15%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한참 오래됐어요, 지금. 아, 오래되셨어요. 지금 2월 달인가. 네. 네, 그래도 로봇 관련해서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이사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좀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로봇주 쪽으로 이거 비싸게 사가지고 물타기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1만 5,100원이시잖아요. 예. 네, 지금 뭐 그 정도 가격권이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 가격권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전체적인 로봇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로봇주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 종목들을 보면은 당연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죠. 그 뒤를 이어서 뭐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로보스타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로봇주들이 지금 최근의 수급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로봇주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개평가되고 있는데 해외 쪽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들어보셨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기업들이 재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이 일단 먼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 밑에 따르 있는 대기업과 협력된 기업들도 역시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최대 주주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의 어떤 끈끈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역시나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업계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동이 된다고 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평단을 잘 낮춰 놓으셔가지고 지금 매수가는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봐도 사실 뭐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선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26만 원 정도 선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만 갖고 가신다면 매수가 이상으로 갈 때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표가를요. 네. 대표님. 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 잡아야 돼요? 단기로는? 단기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 정도가 사실 가장 큰 매물대가 있긴 하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가로로 가장 긴 선이 주요 1 매물대인데 가로가 길수록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구간이어서 여기가 상단으로 올라갈 때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전고점을 뚫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 그래서 일단 이거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 잡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35만 원 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까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는 35만 원인데 일단 로봇주 한번 시대 나오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단 저항과 최저점 저항을 고려해서 2차 목표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좀 보실 수 있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40만 원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자금이시라면 1차 목표가로 한 35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이 좀 해결되셔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아모레퍼시픽 SK 이터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지금 에코프로 BM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선생님 네. 13만 3,500원, 네, 13만 3,500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3%요. 64%요? 네,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선생님 좀 됐어요. 많이 조금 됐어요. 아, 많이 되셨어요. 그래도 네, 다른 오늘 계좌에 네. 너무 마이너스가 70% 돼갖고 이거 물타기 안 하고 이쪽으로 갔는데 또 네. 내려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오늘 강하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 2차 전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제가 보유 의견을 드렸지만 뭐 완벽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는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니라 일단 지수가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왔고요. 사실 뭐 IRA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반등이 아닐까.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강한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량과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연속적인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부근인 지금 13만 3,5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은 일단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10% 제외하고 한 50% 이상은 좀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반등을 못하고 다시 빠진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9만 원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라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고 코스닥 코스피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9만 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안 좋은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 축소라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올라온다 그러면은 분할 매도를 하셔도 되고 일단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조금씩 덜어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번에 여기서 30%가 올라서 13만 원대까지 가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또 가면서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걸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오면은 비중이라도 조금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여태껏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꼭 손실은 안 보고 나와야겠다 하시면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좀 견뎌 보시고 매수가 부분 올라오면 그 이상 가면은 비중을 덜어내시는 전략. 그래서 사실 뭐 조금 뭐 비중도 많으시고 좀 오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보유 의견을 드렸지만 뭐 좀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다시 이탈하거나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리스크 관리는 하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 제가 오늘 10%를 네. 매매했거든요. 네, 매매했는데 이게 계속 조금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빠질까봐 10%를 팔았는데 네. 조금 이거 제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2차 전지 흐름 자체가 계속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네. 지금 13만 원까지 무조건 뭐 간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뭐 올라갈긴 갈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동안 기다려 오신 시간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기다려 보시겠다 그러면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분위기 자체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이탈하는 분위기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그 꽉 찬 양봉과 이 거래량은 조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세를 돌릴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고요. 오늘도 상담하신 내용으로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아모레퍼시픽, SK 이터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카카오뱅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3,000원이고요. 20%입니다. 43,000원이요. 네. 아, 매수한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셨어요. 그래도 최근 주가가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수호님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 카카오뱅크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요즘에 카카오도 좋고 그룹주들이 다 좋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카카오뱅크도 지금 아마 52주 신고가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그동안 카카오 그룹은 쪼개기 상장에 대한 오명, 그다음에 도덕적 이슈, 그다음에 카카오 의장에 대한 뭐 법정 이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소화하면서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나 카카오 그룹주, 특히나 페이와 뱅크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의 수혜까지 지금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그룹주들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세가 지금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43,000원이시면은 아직 조금 더 남긴 했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계속 돌파를 못했던 3만 원대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주봉으로 좀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뭐 2022년 10월 달부터인데 거의 3년 동안 이 3만 원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이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네. 이 지금 22년도 12월 달 거래량 이후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런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지금 주가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멈추기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셔서 좀 사실 이 수익 실현도 생각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못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카카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책의 수혜, 뭐 스테이블 코인의 기대감, 그다음에 AI 정책에 대한 부분들, 카카오는 지금 많은 것들을 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또 일반 시중은행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플랫폼과 연결돼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랑도 연결될 수 있고 카카오톡과도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있다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매도보다는 비중도 어느 정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확대만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좀 43,000원까지는 가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뭐 조금 더 욕심낸다고 한다면 수익권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3,000원 매수가 부근 가면은 10% 덜어내시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답답하다 하시면은 매수가 부근 가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시고 4만 원대 위로 올라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그러면 추가 매수는 좀 해도 될까요? 비중 확대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지금 이게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시기보다는 조금 만약에 눌림이 나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비중 확대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비중 20%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또 물려있는 거를 비중을 더 늘려서 평단가를 낮추고 빨리 나와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시는 거면은 만약에 여기서 더 안 가고 빠졌을 때가 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 확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돌파 나오면은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시고 만약에 3만 원 밑으로 한번 이탈을 하거나 한 29,000원이나 27,000원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비중 확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 가능성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한미약품 29만 7,300원에 10%인데요. 네. 원래 20%였었거든요. 근데 네. 지난번에 좀 팔고 지금 현재 10% 가지고 있습니다. 10%요. 네네. 이 종목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한참 됐어요. 네네. 앞으로 주가가 계속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선 이사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한미약품을 조금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수익권이실 때 파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손절했어요. 아, 예. 일단은 지난주인가 그때 지난주요? 많이 빠지는 날 일단 뭐 그래도 16일 날이요. 네, 그래도 사실 그 대응은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급락이 나올 때는 사실 비중을 줄여놓는 게 항상 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응을 잘 네. 하신 거고요. 반등이 네.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밀릴 때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은 앞으로 계속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네. 한미약품은 뭐 크게 저는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하반기로 우리가 시장의 관심도가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즌인데 하반기에는 사실 상반기보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기대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상반기 때 우리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경영 정상화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즉 회사가 좀 안정화가 됐다는 게 장점이고요.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요. 그리고 하반기 때 임상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방간염 관련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머크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또 매력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판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구체화된 일정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 이전을 한 이 제품으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이게 동사에는 아주 좋은 기술 이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임상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임상들이 하반기 때 몰려 있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한미약품처럼 탄탄하게 캐시카우를 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라면 충분히 신규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뭐 31만 7천 원 좀 넘으시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가격이면 뭐 내일도 한 번에 다음 거래일에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높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걱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실적도 기대가 되고요. 주가 상승 모멘텀인 임상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걱정할 건 별로 없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작년 말쯤에 있었던 상단 윗꼬리 쪽은 저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5만 원대 요때 한번 기술적인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나오면 일단은 한번 파시는 겁니다. 수익을 확보하시고 나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또 눌림목 만들고 지지선 만들고 반등이 나왔을 때 재매수하면 되니까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5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최근 이 4, 5년 동안 있었던 뚫지 못했던 고점도 저는 이제 뚫을 수 있는 시기가 올해 또는 내년에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로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도 35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돌파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3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5만 원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남은 금요일에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SK 이터닉스 들고 계신 분들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2천 원에 10%요. 13만 2천 원에 10%요. 네네. 네,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현재 수익 중에 계세요.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얼마나 올라갈까 하고요. 네, 이 종목 얼마나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지금 하신 분이요. 박철순 대표님이요? 네. 네, 박철순 대표님께 선생님이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모레퍼시픽 안녕하세요. 예.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계신데 지금 그래도 잘 사셔서 이제 수익권이시잖아요. 네네. 네, 이 자금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짧게만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에요.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요. 일단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뭐 크게 걱정할 요소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예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종목이었고 굉장히 좋았던 대표 종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때 그다음에 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았던 회사였는데 중국과 관계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사드 배치 이후에. 그래서 이제 중국향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이 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중국 시장을 갈 수 있는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1분기 지나고 이제 상반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상반기 때 중국 시장에서 사실 유의미한 이 실적 성장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거를 수치로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 위치를 좀 찾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비중이 좀 높은 그런 회사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 회사는 좀 장기로 끌고 가도 됩니다. 저는 사실 작년 고점까지는 1차적으로 좀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한 번의 저항은 나올 수 있겠죠. 작년 9월 달 가격적으로는 한 15만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1차적인 저항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작년 최고가까지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차 저항은 뚫고 올라가서 한 일단 18,000원에서 18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이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요. 특별한 악재는 없고요. 일단 실적 좋고 시장은 열리고 있으니까요.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 가격이 13만 2천 원이시잖아요. 2,000원. 네. 네. 13만 2천 원이시니까 13만 원이 근데 무너지게 되면 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전저점이죠. 최근에 있었던 네네. 저점 구간. 여기가 내려가게 되면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전저점 돌파 시에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투자 자금들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밀렸을 때는 잠깐 빼셨다가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아모레퍼시픽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해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500원에 50%예요. 5,500원에 50%요. 예.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6월 17일 날 들어갔어요. 17일에 들어가셨어요. 예. 앞으로 주가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저 이주원님요. 네, 이주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6월 17일 날 50%의 비중을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뭐 걔한테 그래가지고 저 성적이 또 뭐 걔한테 나왔는 끝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일단은 해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작은 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예. 테마주이기도 해요. 뭐 히토류 테마도 엮여 있고요. 오크라 예. 재건과 관련된 테마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약간 테마 성향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일시적으로 좀 거래량 동반돼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시가총액 낮은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예.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사실 한 번에 강한 돈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호가가 다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호가창이 생각보다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뭐 해인을 뭐 우크라 재건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라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히토류 역시나 히토류나 이런 것들로 보신다고 한다고 해도 해인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수가 대비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이 종목은 다음 주 돼서 만약에 좀 월요일 날 뭐 음봉이 나온다던가 좀 주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세가 나오면은 지금 5,700원 구간 돌파해서 좀 강하게 한번 튀어 오를 때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갭상승 한 다음에 바로바로 자꾸 음봉 나오고 거래량이 이게 차트로만 딱 봤을 때는 많아 보이는데 좀 줄여보면은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굉장히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요즘에 대형주들 위주로 좀 더 탄력적인 모습, 네이버랑 카카오만 보더라도 대형주들이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좋을 때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보다 좀 거래량이 없고 이렇게 소형주이면서 좀 소외된 종목보다는 오히려 조금 대형주 위주로 좀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선생님 말씀대로 그 월요일 날 그 매매하고 네. 저 선생님 오늘 저 근무로
저거 하나 줄 거 아닙니까? 아, 종목을. 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있는데 사실 뭐 성향이 어떠실지 몰라서 뭐 단타 좋아하시면은 제가 오늘 드리는 종목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단타? 네, 단타라 좋아해요. 네, 단타 좋아하시는데 한 번에 비중 50%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예.